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RP, Layer Wise Relevance Propagation이라는 딥러닝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LRP라는 기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관련 기술이냐면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용어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넷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다 라고 했으면 왜 고양이라고 했는지, 지금 뭐 이렇게 고양이 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위스커 있다고 하고 귀 보고 고양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역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테크닉,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울 수 있는 점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었고요. 사실 이 기술은 이제 2015년쯤 만들어진, 처음 발표된 게 2015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작동하고 아직도 저도 업무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뭐 괜찮은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찍어야지 했는데 결국 한 번 더 찍어보게 되네요. 몇 번을 찍었었는데. 자,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XAI, Explainable AI라는 게 뭐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뭐 우리는 디컴포지션을 이용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컴포지션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LRP 보시면은 바흐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낸 논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뭘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수탉 사진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훈련된 분류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기가 이게 수탉이다 라고 결과를 내줬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수탉이라고 네가 얘기를 했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역으로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얻어진 답변은 뭐냐면, 자, 여기 보고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탉 머리 부분을 보고 얘가 수탉인 줄 알았다 라고 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왜 얘를 수탉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얘가 뭐 꽃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 꽃으로 분류했다 라고 답을 얻어낼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 기본적인 이제 LRP가 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컴포지션 해주는데,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뒷부분에 좀 더 할게요. 디컴포지션 해주는데 정답으로 얻은, 자, 여기 보시면 정답으로 얻은 fx 있죠. 요 값을 뭐 어떻게든 나눠줘 가지고 이 나눠준 값을 이 픽셀에 다시 뿌리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기반되는 이론이 theoretical interpretation 해가지고 deep tailor decomposition이라고 적혀 있죠. 이 어렵게 생긴 이름은 사실 테일러 시리즈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는 거는 제가 추천을 강력히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뭐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프레딕션 값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인풋이 있고, 인풋은 D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D 디멘션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성 신호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신호가 다 될 수도 있겠죠. 인풋 샘플은. 그래서 이런 D 차원의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 값을 얻었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로짓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짓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주고 싶냐, 이 로짓 값을 우리가 각각의 입력에 대한 렐러번스 스코어, 그러니까 기여도로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여도로 이제 디컴포즈 해주는 게 이 LRP 알고리즘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렐러번스 스코어라고 하고, 영어로 렐러번스 스코어라고 하고,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다.
자,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뉴럴넷에다 적용하냐,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디컴포즈 시켜주는 거를 각 단마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출력 있죠. 여기 입력이 이제 사진이나 뭐 사진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사진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출력을 맨 마지막 그 앞단에다가 적절하게 분배를 잘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에서도 각 뉴런들이 앞단으로 분배가 되고, 또 여기 두 번째 뉴런이 또 여기로 분배가 되고, 여기 세 번째 뉴런이 또 분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앞점까지 다시 리디스트리뷰션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뉴럴넷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렐러먼스 스코어는 보존이 돼야겠죠. 여기서 뭐 중간에 사라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얻은 값이 여기서 렐러먼스 스코어를 다 더하면 결국 같아야 되고, 여기서 렐러먼스 스코어를 다 더한 값은 여기서 렐러먼스 스코어를 다 더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렐러먼스 스코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하셨을 테니까 이번엔 작은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배분시켜 주는 거, 이거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배분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한 뉴런에 대해서 우리가 요 한 뉴런에 대한 출력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입력으로 배분시켜 줄지 그걸 결정해줄 줄만 알면은 우리가 렐러번스 스코어를 잘 계산하고 뒤로 디스트리뷰션 시켜주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뉴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력이 두 개이고 출력이 하나인 뉴런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함수인데, 이게 어떤 함수냐면 x1, x2로 이루어진 함수고, 이게 이제 어떤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출력이 이렇게 f, x1, x2 이런 함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렐러번스 스코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걸 잘 생각해보면 x가 출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보면 x의 변화에 따라 y의 변화가 얼마나 큰가, 이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서 닭이 여기 머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사진을 보고 이 클래시파이어가 닭이라고 잘 분류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은 답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가 변했을 때, 각각 입력이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보면은 이제 그게 렐러번스 스코어랑 관련이 있는 값이라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입력 아웃풋에 대해서 주는 영향도는, 기여도는 이렇게 편미분 값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출력을 기여도로 분해를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이 뭔가 미분계수와 관련된 분해 이론인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한 뉴런에 대해 출력을 기여도로 어떻게 분해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잠깐 복습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fx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 fx와 실수 a에 대해서, 이 a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괜찮죠. 이 x가 이제 정의된 그 실수 공간 안에서. 그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쓸 수 있고, 1차 테일러 시리즈까지만 쓰면 뒷부분을 이제 엡실론으로 다 통쳐서 네, 이렇게 써버리고 남은 항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텀이 뭔가 이제 렐러번스 스코어와 관련이 있는 텀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입력이 지금 두 개인 상태니까 멀티베리어 펑션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해야겠죠.
뭐 보면은 1차원까지만 보면은 이제 별로 특별할 게 없고, 좌표 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요 앞에 예, 여기가 이제 전미분에서 편미분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각 차원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얼 펑션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딥테일 디컴포지션이라는 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 이렇게 어떤 우리 출력을 테일러 시리즈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값이죠. 요 값이 이제 렐러번스 스코어 우리가 써먹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FA가 0이고 엡실론이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출력을 렐러번스 스코어로만 분해를 시켜가지고 맨 앞단 입력부까지 이거를 리디스트리뷰션 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출력인 fx 값을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항이기 때문에 얘 0으로 만들고 얘 0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리디스트리뷰션 시키는데 이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하는 게 충분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럴넷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뉴럴넷에 대해서 이 fx가 나오는 건 렐로 함수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렐로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렐로 함수를 쓸 수 있는데, 뭐 여기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출력이 0이니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fx가 이제 내부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fx에 대해서 테일러 디컴포지션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까 한번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다는 거고. 자, 여기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 fx, 이 원래 식을 보면 이거 fx의 x1에 대한 편미분은 w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fx의 x2에 대한 편미분은 w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fx라는 원래 식을 보면은, 자,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을 해준 거나 x1,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거, 혹은 x2에 대해 편미분을 해준 거 등등등 더 높은 항들은 다 편미분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테일러 시리즈 이 식을, 그래서 이 엡실론 값이 0이라는 점과 이 편미분 값 W1, W2를 대입시키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원래 이제 뉴럴넷을 이제 작은 뉴럴넷을 표현한 식이고, 이게 테일러 시리즈로 쓴 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줄 일은 FA를 0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A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렐루 함수, 여기 우리가 원래 있던 식, 원래 이 뉴럴넷 출력에다가 뉴럴넷 여기 액티베이트 펑션까지 적용시키는 뭐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렐루 출력이 여기 색깔이 빨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경사진 슬레이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얘를 x1과 여기 z축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2에서도 봐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걸 3차원 이제 위쪽에서 본 거를 이렇게 평면상에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x1, x2가 이루는 벡터 공간상에서 어떤 한 점 입력이 있겠죠. 입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정해야 되는 점 A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A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근사하기 시작하는 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신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트랩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 매트릭 화면이고 방금 보신 그림은 자 뭐냐면 자 어떤 점에서 근사를 시작할까라는 점이 아까 A 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1,1이라는 점에서 근사를 시작해가지고 네, 이런 회색 물결 모양의 함수를 근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1이라는 점에서 근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주변 함수 값들을 네, 천천히 근사해서 이 주변부에 대해서는 이 테일러 시리즈가 충분히 잘 근사를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이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는 어디서 근사를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5,5라는 점에서부터 근사를 시작해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주변부에 대해서는 이 테일러 시리즈가 원래 함수랑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여기는 5,5라는 점에서 이 회색 모양의 함수를 근사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점을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적절한 점을 찾자라는 게 이 문제가 우리가 A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A를 찾아서 FA 값이 0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력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입력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기울기, 이 그레디언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적절한 A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흰색인 부분이 FA 값이, FX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여기 방법 중 하나는 원래 있던 데이터 값에서부터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만나는 여기 fx가 0인 지점 여기를 A로 찾고 여기서부터 테일러 급수를 전개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랑 이 데이터 높이, 데이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높이가 아니라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수식들을 따라서 전개를 하면 A라는 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점의 위치는 원래 데이터에다가 네,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어느 정도만큼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점이란 뜻이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이 FA라는 점은 값은 0이고요. 원래 함수 출력 값은.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저기다가 뭐 요 A 값을 여기 대입시키면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얘를 풀면은 WX 풀어주고 W 여기 WX, W, T, W 이렇게 풀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T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건 뭐 이걸 좌변에서 우변을 넘겨주고 얘로 나눠주면 T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 값은 뭐냐면 이 X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 따라서 얼마만큼 내려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 값을 원래 요 1번씩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A에 대한 벡터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을 다시 여기 이 테일러 시리즈 값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여기 0되고 여기 A 값들 하나하나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뭐 결과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fx를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결국 렐러번스 스코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인풋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아웃풋과 인풋의 관계를 렐러번스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쭉쭉 이렇게 렐러번스 리디스트리뷰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LRP 알고리즘이 얘기해주고 있는 바죠.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되게 성능이 괜찮아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기초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소개 영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